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꾸었던 꿈이 생생합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책을 읽던 날 밤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책이었는데 생소한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은 쉽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던 나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내 방, 내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넋이 나간 채로 주변을 살피는데 저 앞에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너 내가 보이는 걸 보니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구나. 나는 이 소녀의 말대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방에서 잠을 자던 내가 여기에 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순이라고 했습니다. 여긴 북한이야. 난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네가 죽었다고? 나는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아이가 왜 벌써 죽은 걸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순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읽던 책의 제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가 뭐야?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의 정치에 대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잡아가는 곳이야. 죄인이라는 사람의 가족들까지 잡아가서 때리고 일을 시켜. 순이는 9살 때 그곳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순이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서 나와! 빨리 나오란 말이야, 이 죄인들아! 무서운 보위원 아저씨들이 집으로 몰려와 순이네 할아버지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가족을 모두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강제로 일을 하다가 탄광에서 돌에 깔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된 순이도 친구들과 함께 탄광에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순이의 낡은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있어? 일을 많이 해서 그러니?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은 옷을 구하기 힘들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받는 옷 한 벌이 전부거든. 나는 문득 며칠 전 엄마에게 새 옷을 사달라고 졸랐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직 멀쩡한 옷도 지겹다며 버렸던 일을 떠올리니 내가 정말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의 어느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기다랗게 생겨서 창문이 여러 개 붙은 허름하게 짝이 없는 집을 하모니카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벽과 바닥은 모두 흙이었고 창문은 비닐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추운 이곳에서 이런 집에 살다니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집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죽을 끓여 먹는 날인가 봐. 죽을 먹는 사람들은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강냉이 죽이야. 여기에서 먹을 거라곤 저것뿐이지. 강냉이는 옥수수를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강냉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 한 사람에게 어른은 500g, 아이는 300g의 강냉이를 잘게 빻은 강냉이 쌀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적은 양이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파서 뱀이나 쥐 같은 것들을 잡아먹곤 했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으로 데려간 곳은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학교는 내가 다니던 학교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 국어, 체육 등 노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이 수용소에서 일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선생님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선생님은 학생을 때린다고 했습니다. 감히 어딜 쳐다봐! 죄인 놈 자식 주제에 너희들은 전부 죄인일 뿐이야! 에? 또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다음에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은 단 10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아이가 쓰러지면 다른 아이들이 쓰러진 아이의 일까지 나누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그나마 주던 강냉이도 다 빼앗겨. 매일같이 매를 맞고 언제까지 배가 고파야 하는지 모르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더구나 매일 저녁이면 같이 지내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못한 일을 비판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자신이 매도 덜 맞고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가족도 부모도 친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때의 고통이 아직도 생생한지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곳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북한에 대해 너무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었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순이야,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순이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이곳 정치범 수용소 아이들의 이야기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이처럼 억울하게 죽는 아이가 계속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순이의 눈빛은 차분하고도 간절했습니다. 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내가 잠든 곳, 내 방, 내 침대였습니다. 순이, 순이랑 인사도 못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긴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손에는 정치범 수용소 책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순이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순이의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사는 모습하고 너무 달랐어요. 저희는 항상 밥도 그냥 남기고 간식도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많이 살도 찐다는 말도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나 북한에 사는 꽃제비들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를 걸리는데 우리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을 걸리니까 너무 저희들이랑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이렇게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